제가 대표께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안 받으셨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뭐 대표께서 연문으로 빠져나가신 거 보셨죠? 안 만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 만나셨나요? 대표님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자택으로 와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하고 가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대표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네, 자, 이틀 전 저녁입니다. 저희 채널A 김승연의 채널A 김승연의 뉴스탑 10에서 첫 소개를 드렸던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 욕설 발언,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된 음성 나간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길정규 기자, 새로 오셨는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요, 어쨌건 사과하러 갔는데 안 만난 줄 그러다가 결국 아침에 만난 건데, 사과는 했고, 김무성 대표가 수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특별한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본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주변에 있는 측근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김무성 대표는 이 일이 윤상현 의원 개인이 뭐 취중에 했다고는 하지만 네. 어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친박 전체에 무슨 조직적인 음모가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과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뜻이 없다고 했고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현상입니다만 봉합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질타는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의 질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살생부 파문, 여론조사 유출 파문, 그리고 막말 파문.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전투구입니다. 이전투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자화상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사소한 감정 뛰어넘어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흥분하고 이전투구를 해서 되겠습니까? 소위 윤상현 녹취록 파문 걱정과 또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의 양해를 받아서 윤상현 의원을 호출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진상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을 다시 최고위 회의에 불러서 사과하도록 하고 진상을 좀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3명 모두 약간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잖아요. 박성훈 부국장. 네. 일단 이전 투구하지 말자, 좀 봉합하자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만 국면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더 꼬여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국면이 정리가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오늘 친박 성향의 최고위원들로서는 이 지금 말하자면 청와대 쪽에 어떤 가까운 이런 또 친박 쪽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까지 찍어내는 것까지 말하자면 논의하면서 네. 어떤 이른바 비박들을 쳐내고 본인들의 그 박 대통령의 성향에 가까운 의원들로 여권을 내부적으로 전략 공천하는 네. 이러한 꽂아놓기식 공천하는 것을 사실상의 그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비박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냥 사과해라. 와서 좀 야단치듯이 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을 사과하는 수순에서 매듭을 짓고 싶겠지만 네. 지금 문제는 네. 이렇게 되면 과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가 네. 제대로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동안 하고 있던 모든 것 자꾸 전략 공천하고 어떤 상향식 공천이라는 당원 당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것이 네. 이른바 과거에 했던 이른바 공천 때의 칼질 어떤 미응놈 쳐내고 자기 사람 꽂아넣기를 구악을 답습하는 네. 이러한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선 비박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이 볼 때도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은 야당은 어쨌든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네. 구태의연한 이런 의원들을 어떤 걸러내는데 여기서는 자기 사람이냐 아니냐로 갖고
아주 낡은 정치에 네. 계파 갈등을 거듭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고 윤상현 의원이 그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이것이 해결될 것 같다. 이것이 당내의 기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친박이냐 아니냐 때문에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봉합보다는 지금 꼬여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만, 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공천관리위원장과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보도 채널A가 오늘 오후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꼬여가는데 일단 오늘 윤상현 의원은 최고위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 후에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과연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든 걸 좀 속 시원히 밝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자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위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위에서 호출을 하지 좀 전에 와서 소명하라. 관련해서 청와대 쪽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최고위에서 안 맞는 걸 가셨나요? 당 대표께서는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셨나 봅니다. 예. 본인이 그날 너무 만취한 상태고 기억이 정말 안 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발시는 있는데 수시는 뭐 없다. 뭐 그러면서 자기도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자, 손소 변호사. 지금 원윤철 원내대표 얘기는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그 문제의 대화가 있었던, 전화 통화가 있었던 그 순간에 윤상현 의원이 취중이라지만 누군가 통화했잖아요. 네. 근데 기록이 안 남았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참 이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네. 첫 번째 가능성이 뭐 정말 윤상현 의원이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오지도 않은 전화를 받아서 정말 그 허공에 대고 통화를 한 것인지. 네. 두 번째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그 통화 기록 수신 내용만 기록이 안 돼 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 발신 기록은 놔두고 수신 기록만 골라서 삭제를 한 것인지 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볼 때 윤상현 의원이 기억이 어렴풋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일단 그 소나기가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 만에 하나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한 통화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 형님을 네. 뭐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전화를 일일이 해서 제가 그때 통화했었나요? 확인하면 당연히 그 사후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게 아닐까 좀 우려됩니다. 자, 뭐든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투근하지 말자고 이제 봉합이 시도되고 있고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김무성 대표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지역구 분들이 오늘 항의 시위를 했다는군요. 자,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중구 주민들이 버스 세대에 나눠 타고 당사 앞에 와서 윤상현 의원 정계 은퇴나 출당 조치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더 꼬이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길정균 기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럴 땐 좀 갓근 매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채널A가 오늘 오후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정무수석이 만났다? 일단 본인들은 좀 설명이 다릅니다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채널A에서 또 다시 한번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제 오전이라 하면 그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동이 조간에 보도된 날입니다. 그 네. 직후인 오전 10시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몰래 만났다는 거죠. 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새누리당 공관위의 회의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그 1시간쯤 지난 10시 47분쯤 이한구 위원장이 여의도 당사로 도착을 했고요. 47분, 57분 먹고 예, 11시 11시 직전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1시간 가까이 회의를 빠뜨리고 어디론가 갔었는데 그 시간에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서 호텔에서 살짝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수석이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채널A가 찾아낸 거죠. 자, 일단 채널A는 이제 제보를 받고 현장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호텔에 직접 갔지만 이제 호텔 직원들이 제지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실관계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제보 때문에 그냥 유력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은 좀 부인하네요. 일단 현기환 정무수석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기환 수석은 부인했고요. 네.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질문이 기자들이 쏟아지자 확인해 줄 수 없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일일이 밝힐 수 없다. 라면서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사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채널A 보도 나온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안 만났다는 말은 안 하시네요.
뭐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현기현 만나셨다는 하이 참 만나셨어요? 쓸데없는 얘기야. 나 누구를 만났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 얘기를. 네, 내가 보도가 화장실 갔다 왔다는 얘기까지 다 여러분한테 해야 돼요? 현기현 만났다고 보도가 나와서 그러면은 거기 보도한 거 내가 다 얘기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찌라시를 갖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자꾸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저기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확인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제 아침에 그럼 플라자 호텔을 가시긴 하신 거예요? 그 확인 묻지 말라니까 왜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났던. 사실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민감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자들 질문에 다 확인해 줄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공개돼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대상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저에게는 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네. 자, 화장실 간 거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밀리에 공천을 지금 한참 하는 이 시점에 만났다는 것은 네. 화장실 가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공적인 문제입니다. 네. 저것을 묻는 기자들한테 정신 차리라라고 하기 전에 네. 제가 볼 때는 이한구 위원장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 사안은 아닙니다. 저 부분은 네. 이한구 위원장의 지금 위치는 개인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공천을 앞둔 시점에 본인이 네.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며 최고위원회에 관행적으로 보고해온 공천 심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최고위원회에 와서 왜 나 자꾸 부르냐? 내일부터 나 나오지 않겠다. 라고 심지어 그 당에 있는 관행조차 깨가면서 네. 중립성을 얘기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이니 네. 지금 안 그래도 청와대가 공천을 다 주무르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에 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저 부분을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언론인들을 저렇게 기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 공천이 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김무성 대표가 천명했던 상향식 공천은 반쯤은 물 건너 갔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김무성 대표 본인의 공천도 약간 붕 뜨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길정 기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예전에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원래는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요. 예, 원래는 발표할 계획이 있었죠. 네. 뭐 어제 그 이한구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네. 어제 그 황진아 사무총장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가 경선에 빨리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그래서 대표니까 예를 만들어서 빨리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살생부 논란이 너무 크니 네. 조금 보류하자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친박 핵심에서 40명이 넘는 현역 의원 명단을 적어가지고 김무성 대표한테 주면서 자, 이 사람들 공천 빼십시오. 살생부가 작성됐다는 것 얘기가 계속 돌았고 출발점이 김무성 대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의원들 그리고 막말 파문이 있었던 윤상현 의원 이 모두를 일단 공천을 보류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한구 위원장 굉장히 중대한 결정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 직접 그 위원장의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찌라시 사건이 진실이 아직 안 밝혀진 상황에서 김무성 당대표만 경선에 참여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두원 후보자나 또는 김영태 후보자의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표는 일단 좀 보류하자. 이 문제는 신중해야 되겠다. 윤상현 의원도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건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세 사람은 세트로 처리를 해야 돼요. 세트로 처리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 사안이 연결되는 듯 안 되는 듯 별건 같기도 하지만 연결도 좀 되긴 하는데. 이제 세트라는 게 네.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막말을 했으면 저것은 더구나 당 대표를 네. 저렇게 막말해서 어떤 찍어내겠다. 본인이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상당히 실세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누가 봐도 당 공천이 저렇게 실세들에 의해서 개파 공천, 밀실 공천으로
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네. 분명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규명을 해서 만일에 윤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내어지면 당연히 공천 배제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같은 맥락에서 김무성 대표가 애초 살생부 청와대나 친박 핵심 의원이 40여 명의 공천 자를 사람들 명단을 사실 나에게 들이밀었는데 네. 내가 그대로 할 생각 없다라고 했다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있지도 않은 찌라시를 갖고서 과장 왜곡을 해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인지도 역시 규명이 그때는 대충 묻어놨는데 이 부분도 차제에 네. 규명이 같이 돼야 될 문제니까 김무성 대표도 공천 확정하는 문제나 경선 대상으로 올리는 문제 아직 좀 두고 보겠다 카드를 쥐면서 말하자면 더 이상 윤상현 문제를 더 이상 확전하지 말고 네. 같이 덮으려느냐 아니면 같이 까서 같이 그대로 같이 가서 셋이 한꺼번에 같이 이 폭발하는 식으로 네. 갈려느냐라는 일종의 일종 카드로 쥐고서 네. 김무성 대표에게 지금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두 가지 사항 모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힌 후에 그걸 낱낱이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혹시 김무성 대표도 그것이 이유가 돼서 공천 배제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진작에 사실 대표도 공천 네. 탈락될 수 있어요. 네. 라고 했던 이양구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자, 어쨌건 새누리당 총선을 한 달쯤 앞둔 상황에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길정규 기자. 그동안 이제 야당을 쭉 취집해 왔으니까 취재할 때요. 뭐 야당도 지금 상황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이 현재 내홍, 윤상현 의원의 막말 전화 내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당 의원들에게는 호재지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개파 간의 싸움으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국민에게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총선을 경쟁의 구도로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구도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아무런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이 와중에 또 다른 음모가 밝혀지거나 네. 혹시라도 윤상현 의원이 통화한 당사자가 실제 핵심 인물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네. 새누리당의 공천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야당에게는 네. 총선을 앞두고 좋은 기회가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